이 매번 사이클을 반복할 때마다 상승폭은 계속 줄어들었고 하락폭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정되고 있는 거죠. 다만 이 마이너스 54%인 이번 하락장의 최저가가 과거 하락장에 비해서 너무 짧게 나왔다 보니까 아직 진짜 저가가 나왔다고 보기에는 무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적어도 60% 후반까지는 하락을 해야 저가 매수세도 들어올 수 있고 또 다음 상승장을 기대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마이너스 54% 조정으로는 약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8월 10일 오후 1시고요. 비트코인은 지난 8월 2일부터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그 상승폭이 유의미하진 않고 또 계속 변동성이 작은 박스권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유동성이 들어오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시장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월요일부터 약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자산시장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제 생각, 관점, 전략을 말씀드리기 위해 녹화를 시작했고요.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관점 짧게 복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관점은 7월 말부터 같았습니다. 만약에 이번 조정이 직전 조정의 최저가를 이탈하면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관점을 낸 이후로 8월 2일에 직전 최저가를 이탈했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이 반등 폭이 크지 않고 또 직전 최고가를 넘기거나 장대 양봉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관점을 유지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기술적 반등 단계로 보고 있고요. 다시 언제라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관점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오늘 관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관점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텔레그램 이야기를 짧게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는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텔레그램에서 텔레그램 전용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제 전략이 궁금하시거나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근거로 1시간봉 추세선을 보겠습니다. 현재 1시간봉에선 지지선과 저항선이 있는데요. 지금 하단 지지선을 테스트하고 있고 이 지지선은 앞서 4번이나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번 테스트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반등을 한다면 이 상단 저항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 반등을 하든 바로 이탈을 하든 두 추세선은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추세선을 먼저 깨면 다음에 시차를 두고 다음 추세선을 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로서는 지지선을 먼저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바닥을 만든 뒤에 다음에 저항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중장기 시점의 추세선을 보겠습니다. 이 파란색 추세선은 이번 상승장의 가장 하단에 위치한 지지선이고요. 이 빨간색 저항선은 이번 하락장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던 추세선입니다. 현재까지는 상단 저항선을 먼저 돌파하긴 했는데 그 돌파한 캔들이 유의미하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강하게 장대양봉으로 돌파한 그림도 아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밀려서 돌파했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횡보 상태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란색 지지선의 경우에는 이 상승장의 가장 하단의 지지선을 깨야 하락장에 진짜 바닥이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100%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지지선을 계속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근거로 장단기 이평선을 보겠습니다. 이 파란색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이고요. 이 빨간색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이거든요. 과거 하락장이 오면 이 장단기 이평선이 역배열됐고 다시 정배열이 되면서 상승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상승장을 같이 한번 백테스팅 해볼게요. 2021년에 최고가를 기록했고 금리 인상 시기가 도래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장단기 이평선도 역배열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 하락장을 이어가면서 이 역배열 패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반등을 했죠. 이평선이 정배열됐고 새로운 상승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2018년 최고점을 볼게요. 당시에도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이평선이 역배열됐고 하락장 기간에 계속 이평선 역배열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에 따라서 이평선이 정배열됐고 새로운 상승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폭락을 하긴 했지만 그 코로나 사태가 없었더라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전형적인 상승장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현지 시점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기록하고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장단기 이평선이 역배열되었습니다. 그 역배열은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다만 긍정적인 점이 있다고 하면 단기 이평선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과 가까워졌다는 점인데요. 일단 비트코인이 조정을 다시 받더라도 먼저 수렴을 해야지 또 다음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결국에 캔들이 여기서 장대 양봉을 뽑아주지 못하고 다시 계속 하락세를 이어간다고 하면 또 실망 매물이 추가로 나오면서 빠르게 저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작은 구간에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라 빠르게 장대 양봉을 내주면서 올라가는 것이 현재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근거로 고가와 저가를 볼게요. 7월 1일부터는 고가와 저가를 끌어올리면서 상승을 했고 7월 말부터는 고가와 저가를 내리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또 최근엔 반등을 하면서 직전 최고가를 돌파했는데요. 그 직전 최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상승장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를 했다든가 아니면 빠르고 강하게 올린다든가 상승장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상승이 진짜 상승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망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추세에서는 베팅을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근거로 비트코인 15년 사이클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총 4번의 상승장이 있었고 4번의 하락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승장에선 52,000% 상승을 했고 그리고 하락장이 찾아왔죠. 첫 번째 하락장의 하락폭은 86.9%였습니다. 다음 상승장은 12,800% 올랐고 또다시 하락장이 왔죠. 그 당시 하락폭은 84%였습니다. 세 번째 상승장이 왔고 상승폭은 2,100%, 그 다음에도 하락장이 오면서 마이너스 77%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4차 사이클이 왔었죠. 715% 상승했고 현재까지 54% 하락했습니다. 이 매번 사이클을 반복할 때마다 상승폭은 계속 줄어들었고 하락폭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정되고 있는 거죠. 다만 이 마이너스 54%인 이번 하락장의 최저가가 과거 하락장에 비해서 너무 짧게 나왔다 보니까 아직 진짜 저가가 나왔다고 보기에는 무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적어도 60% 후반까지는 하락을 해야 저가 매수세도 들어올 수 있고 또 다음 상승장을 기대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마이너스 54% 조정으로는 약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하락장이 아직 끝나진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대로 차트가 다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관점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67.4K를 넘기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는다면 또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직전 반등 파동의 최고가였기도 하고 스탑펀팅이 많이 걸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67.4K를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야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고 만약에 67.4K를 돌파하고 다시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이후 후속 관점은 텔레그램에 올릴 예정이고요. 제 후속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텔레그램에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